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세 김순자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김순자님께서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놀랍게도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조차 없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현수가 올해 48이고 며느리 미경이가 45입니다. 손자 손녀도 둘 있어요. 큰 손자 준영이가 20살이고 손녀 은지가 18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동안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경이도 나름대로 시어머니 노릇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현수와 미경이는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어요. 연애 결혼으로 만나서 정말 금슬이 좋았거든요. 미경이는 원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저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시집 와서도 밝게 잘 지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현수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미경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경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손이 덜 가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많아지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 갈 일이 있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자리를 뜨곤 했죠. 저는 서운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며느리들이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시작된 건 작년부터였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머리도 자주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45살인데 20살처럼 꾸미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일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인 제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면 챙겨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못 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현수한테 물어봐도 미경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지난달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아들 현수가 매일 와서 간병을 해줬어요. 회사 일도 조정해서 시간을 내주고
밤에도 병원에서 지새우면서 돌봐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며느리 미경이는 첫날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현수한테 미경이는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직장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시간 내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손자 손녀들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준영이는 대학생이고 은지는 고등학생인데 할머니가 아픈데 한 번도 얼굴을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현수한테 물어봤더니 미경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달째 병원에 있는데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들이 정말 자주 와서 음식도 해다 주고 빨래도 가져가고 정성껏 돌봐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며느리가 매일 와서 마사지까지 해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며느리와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더 서운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미경이한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도 없었고요. 안부 인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저도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요. 현수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아내는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고 자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회사 일도 자주 빠지게 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정말 지쳐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전화기를 들고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니까 주말에라도 한번 와봐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미경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달째 병원에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니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아프면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욱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인데 말이에요. 현수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미경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데.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자 미경이가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해. 거기서 알아서 하든지 간병인을 쓰든지 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아껴왔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수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현수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야, 미경이가 왜 그러는지 혹시 아니? 물어봤더니 현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계속 이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현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미경이가 요즘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뭔가 자기 개발 모임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경이한테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 가족에게 얽매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모임들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발이나 힐링, 이런 이름으로 모이는데 때로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라고 가르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병문안도 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현수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이 미경이한테 시어머니 간병은 남편이 하는 거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미경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물론 간병을 며느리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 아닌가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가 아픈데 연락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후로도 며칠 더 지났지만 미경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현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마치 저희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현수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간병인을 구한 거였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는데 정작 며느리는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파도 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 일이 바쁘다고,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미경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가 어떻든 우리 며느리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입원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손녀 은지가 혼자 병원에 왔어요. 엄마 몰래 온 거였어요. 은지가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해서 못 왔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은지한테 엄마가 왜 오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할머니랑은 이제 상관없다고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녀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은지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맨날 나가기만 하고 집에 있어도 전화만 해요. 그 언니들이랑 통화하면서 가족한테 얽매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할머니가 아픈데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은지의 표정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날 은지가 간 후에 현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야, 미경이가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다. 도대체 그 모임에서 뭘 배우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 현수도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미경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입원한 지 2달이 되어 가는데도 미경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완전히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며느리가 안 오시네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여자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아마 그 모임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딱딱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남처럼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온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한 태도였어요. 그때 미경이와 함께 온 여자들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어머님, 이제 미경이는 자기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간병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미경아, 이게 뭐 하는 거니? 30년을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미경이가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다니요. 저는 미경이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며느리 노릇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바랐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나요? 미경이와 함께 온 여자들이 계속 거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이해하세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하나요? 미경이도 자기 꿈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수가 그때 마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경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미경이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예요. 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미경이는 10분도 안 있다가 그 여자들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현수가 뒤따라가면서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미경이는 할 말 없어 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밤 현수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현수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미경이는 다시 연락이 끊어졌어요. 집에도 자주 들르지 않는다고 현수가 말하더라고요. 그 모임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요. 입원한 지 3개월이 되어서야 퇴원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왼쪽 팔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퇴원하는 날에도 미경이는 오지 않았어요. 현수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미경이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안부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남처럼 지내더라고요. 가족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요. 손자, 손녀들도 엄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현수가 몇 번 미경이와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시어머니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이 아플 때는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문안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3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정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들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무는 외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돌보고 챙기는 거 아닌가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안쓰러워요. 할머니가 아픈데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거든요. 준영이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은지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답해주기 어려워요. 현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내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미경이가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모임 사람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연락 한 번 없었던 것도 정말 충격이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하죠. 저도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정말 정성껏 간병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일 와서 음식도 해다 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며느리와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 사정이 있고 능력도 다르고요. 하지만 최소한 관심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미경이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개발 모임에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게 나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미경이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 모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가족에게 얽매이지 마라.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완전히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수한테 그 모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나름 유명한 강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나 찾기, 자존감 회복,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해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왜 우리 며느리는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마라.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미경이가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플 때 완전히 외면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미경이한테 간병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끔 얼굴이라도 보러 와주고 안부라도 물어봐 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였어요. 퇴원한 후에도 미경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남남처럼 지내더라고요. 현수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손자, 손녀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아픈데 엄마가 돌보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준영이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고, 은지는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해요?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워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해서 그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다고 둘러대는데 아이들도 이제 다 알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저도 김순자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플 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김순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